위암을 50% 정도 억제해주고 대장암은 30%, 전립선암은 50에서 70%까지 마늘이 맵잖아요. 이 매운 성분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알리신, 알리인 이런 것들이 강력한 항세균 작용도 있고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나 대장이나 이 소화기관에 있는 세균, 유해균들을 제거해 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요. 또 이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을 하면 알리티아민이 되는데 그것이 장에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냥 비타민 B1보다는 알리티아민 형태로 바뀌면 흡수가 더 잘 되죠. 비타민 B1은 에너지 공급에 관여하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먹으면 힘도, 기운도 세진다고 하잖아요. 정격제라고도 하죠.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에 관여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요. 아연의 가장 중요한 효능 중에 하나가 성기능 향상이죠. 정자 숫자도 늘려주고 정자 활동성도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운 없을 때 아연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요. 마늘 드시면 좋습니다. 또 아데노신도 풍부하죠. 그래서 혈전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혈액이 걸쭉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항암작용도 아주 강합니다. 사실 마늘, 양파, 고추, 또 생강 이런 매운 향신료들이 대부분 항암작용이 있거든요. 마늘은 특히 위암을 50% 정도 억제해주고 대장암은 30%, 전립선암은 50에서 70%까지 감소시킨다고 하니까요.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면역을 올려주죠. 면역을 정경시켜주는데 면역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는 작용도 있고 몸 속에서 이제 세포 분열을 일어날 때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감시하는 작용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에 모두 마늘이 효과가 있거든요. 마늘물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을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마늘을 물에다가 침전시켜서 이 유효 성분이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그 물로 마시시면 마시기도 좋고 또 효과도 꽤 좋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 잔씩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면 감기, 독감 이런 것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혈전증 이런 것까지 다 예방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그컵 한 잔의 물을 거의 한 5분의 4 정도 채우시고요. 거기다가 마늘 2쪽 정도 슬라이스해서 넣으시면은 유효 성분들이 녹아서 나오거든요.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제가 위장병으로 오시는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생강이거든요. 생강이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는 가장 좋은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생강이 기본적으로 좀 맵잖아요. 이 매운맛이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장병이라고 하면 급성위염이 있고 만성위염이 있는데 대개 급성위염에는 생강을 쓰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염증이 막 증가가 있고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기 때문에 생강을 쓰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실 어제 탈 나서 왔는데 생강을 먹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위장병 환자들은 내가 30년 됐다, 40년 됐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성위염에는 생강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의 이 매운맛 성분이 이제 진조롤, 쇼가올 이런 성분들인데요. 이것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위장이 잘 움직이게 해주죠. 위장은 용광로 같은 곳이거든요. 음식이 들어오면 이 음식을 다 부셔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게 주 임무예요. 그게 안 될 때 탈이 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다 역류해요. 음식이 역류해요. 위산도 역류하고 음식도 역류해가지고 음식 되새김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때 생강이 들어가면 위장의 운동성을 증가시켜서 죽을 만드는 힘이 강해지고 또 사실은 위산도 더 많이 분비돼요. 우리가 소화라는 것은 위산이 나오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속이 아파서 위장이 안 좋아서 위산 분비 억제제나 제산제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속은 편한데 소화는 전혀 안 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을 먹어서 위산도 더 나오게 하고 위장 운동도 더 증가시켜주고 대신 위를 보호하는 점액도 더 많이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생강 먹으면 속이 쓰릴 것 같은데 오히려 속이 편해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위산이나 음식,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을 공격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공격을 방어해 주는 것을 방어인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점액입니다. 점액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생강이죠. 그래서 속이 쓰리고 아플 때는 생강의 양을 줄여서 드시면 돼요. 또 염증이 심할 때는 위장의 염증을 치료하는 알로에나 결명자 같은 것을 함께 먹으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생강, 결명자, 알로에, 대추 이 4가지를 함께 끓여가지고 먹으면 속이 쓰리는 부작용도 없애주고 또 위장의 점액 분비도 증가시켜주고 염증도 제거해주고 위장의 힘도 길러주는 좋은 약차가 되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생강은 끓여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생강을 끓이면은 쇼가올이
진저롤로 바뀌는데요. 바뀐다고 해서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강차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생강차만 먹으면 속이 쓰리잖아요. 그래서 대추를 좀 넣어서 같이 넣어서 끓여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결명자까지 넣으면 더 좋고, 거기다가 꿀도 좀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의 제일 풍부한 성분이 칼륨이죠. 칼륨은 이뇨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내리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몸에서 수독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트립토판 성분이 있죠. 트립토판 성분이 이제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이게 한번 변환이 되면 세로토닌이 되거든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로토닌이 한 번 더 변환이 되면 멜라토닌이 됩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으시는 분들,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한테 잠자기 전에 바나나 하나 드시면 좋고요. 세 번째 주요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거든요. 근육이 떨릴 때 왜 마그네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근육만 떨릴 때 말고 마음이 떨릴 때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거든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신 바나나는 너무 달죠.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만 드시지 않으면 좋습니다. 바나나는 덜 익으면 초록색이죠. 초록색일 때는 항산화 물질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거나 몸에 어떤 노폐물을 제거할 때는 초록색 바나나를 드셔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너무 많이 익으면 또 이 스위스팟이라 그래서 아주 단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트립토판이나 마그네슘 성분이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분의 장점을 취하시려면 더 익은 것을 먹으면 좋겠고요. 또 당분이 너무 많으면 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익었을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과일 절대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일엔 당분만 있는 게 아니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 무기질 같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의 어떤 피해보다 다른 영양분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또 과일은 사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과당의 흡수를 막아주죠. 천천히 흡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 과일이나 바나나처럼 섬유질이 좀 적은 과일, 포도처럼 당만 너무 많은 과일 이런 것들만 좀 피해 주시면 되죠. 그 외의 과일들은 드셔야 합니다. 대신 과일을 이제 착즙해서 드시면 안 돼요. 과일을 착즙하면 당분만 나온단 말이에요. 미네랄이나 비타민도 나오긴 하지만 식이섬유는 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당이 더 빨리 흡수된다. 그래서 과일의 최대 장점인 식이섬유를 버리고 과일을 드시지는 마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